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29명으로 이번 주에도 500명에서 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수도권의 감염 비중이 66.8%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확산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 이후에 신규 확진자의 한 60-70%가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수도권 발생 비율이 다소 높다, 다소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수도권의 확산세의 원인보다는 현재 대구나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방역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주 같은 경우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확산세는 어느 날은 증가했다가 감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이적인 현상보다는 현재 수도권에서 인구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변이 바이러스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변이 확인을 위해서 확진자의 일부만을 분석하고 있는데 변이 검출률이 35.6%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최근에 발표된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35.6%라고 하는 거는 신규 확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수집해서 이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여부 검사를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네. 물론 표본 규모나 수집 과정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차치하고 일단 신규 확진자 중에서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만큼 어느 정도 대표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30%대 정도의 수준의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과거보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크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전 주에는 22.5%였는데 일주일 만에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상승률은 더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한 7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50%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대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는 자체적으로 변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이런 검사가 필요할까요? 일단 대구뿐만 아니라 현재 대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그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상황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고 명확히 어느 정도까지 확산돼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은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2월경에 영남이나 호남권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위에 어떠한 경로로 얼마만큼 확산이 됐는지를 명확히 방역당국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특히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진단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중앙 방역당국에서 관리가 가능하면 진행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인력 등의 문제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가 하면 교육부가 다음 달 중에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고3 학생 외에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데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위험성은 없을까요? 위험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각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등교 수업의 비율을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전면 등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3 학생들은 방학 중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다른 학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완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 학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은 교직원을 통한 집단 감염 경로도 있지만 학생들이 가정 내에서 감염이 됐다가
친구들 간에 그분끼리 전파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 진행이 됐던 게 2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해외에서는 4개월 후에 급속하게 전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월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를 하는데 전파율이 뭐 2배 정도 안팎으로 기존 야생 바이러스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 내에서의 전파의 우려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등교 개학을 앞두고 좀 더 치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한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일단 뭐 자녀 백신이 폐기되는, 그러니까 아까운 백신을 버려야 되는 상황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녀 백신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는 기여하지는 못할 거다. 다만 우리가 현재 수급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 도스, 그러니까 하나의 백신이 아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의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자녀 백신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수급량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더군다나 수용성 상승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백신들을 수급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나면서 접종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백신 신뢰를 끌어올리는 노력도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